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8월 1일, 드디어 8월 달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 오늘 금요일이고요. 오늘 파워시황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달이 시작됐고, 예, 또 7월 달까지 다 잘 대응하셨고, 예, 8월부터도 다시 화이팅을 외쳐야 되는 가운데, 생각보다 그렇게 녹록치 않게 돌아가는 시장인 것 같아서 조금 좀 걱정도 앞서는 게 8월달을 보는 현실입니다. 보통 세 달이 시작하고 그 다음날 달 마치고 이렇게 진행될 때 시장에 좀 변화가 오는 경우가 좀 많았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약간 미국 시장 쪽에서 뭔가 좀 기술적으로 약간 부담이 되는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첫 단계가 아닌가 싶어서 그게 좀 걱정은 들어갑니다. 지금 이제 다우 같은 경우가 가장 이런 패턴을 제일 안 좋은 패턴이라고 보죠. 예, 그래서 박스권을 돌파를 열심히 해놓고 했는데 가자마자 힘이 없으면서 빠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래는 탁 터집니다. 더 중요한 거는 중요한 지지권들이 이탈됐습니다. 다우에서 먼저 이런 패턴이 나왔거든요. 예, 솔직히 만약에 모든 다른 뭐 S&P나 나스닥 쪽에서 모두 다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좀 상당히 걱정이 더 됐을 텐데 일단 아직은 나스닥도 이제 높이 시작했다가 좀 물리는 현상. 그러니까 이게 그거죠. 메타랑 마이크로소프트가 선방해줬는데 지수는 오히려 고점에서 차익 매물을 보낸다? 조금 이상한 모습들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래도 단기 평선은 안 깼습니다. 하지만 저런 패턴을 봤을 때는 왠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이제 마감할 미국 시장 내일 월요일. 그래서 금 월요일 정도까지 해서 다시 추세를 돌리기 위한 강한 모습들로 나오면서 이상 없어라고 하는 현상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렇게 되면은 약간 부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살짝 변동이 커질 수 있겠다는 거 염두를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패턴으로는 다시 세게 돌리는 모습들. 그러니까 근데 오늘 금요일인데 또 그게 있어요. 오늘 보니까 그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죠. 예,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는지 잘 또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21,000 이런 자리 쪽에서 좀 이탈하게 되면은 좀 버거울 수 있다라는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 보여주는 암시가 아닌가. 그런데 항상 이렇게 또 걱정하게 되면 너 혼자 걱정해. 그리고 또 쑥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서 너무 걱정은 안 하려고는 하지만 혹시나 요거 봐라 라는 생각이 살짝 들어가지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또 앞으로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들을 또 미국 시장 내용들을 보게 되면 매크로 지표들 일단 여전히 달러 강세. 근데 100을 시원스럽게 돌파는 못하는 거 봐서 요 정도가 한계일까라고 하는 걸 좀 보여줘야 될 것 같고요. 10년물 국채금리도 10년물짜리도 국채도 한 4.37, 그러니까 4.4 근처는 또 못 가고 강세 기조는 이어지는데 약간 더 치고 못 가고 좀 빠져야 이제 제대로 좀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건 뭐 봐야 될 것 같고요. 환율은 그래도 최근에서 달러 강세에 비해서는 워낙 약세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다. 하지만 또 1,400원대 근처다 보니까 미국에서 약간 또 변화만 좀 들어오게 되면 언제든지 훅 1,400원 들어올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주의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비트코인이죠. 이 비트코인은 또 계속 점점 질질질 밀립니다. 달러가 강세와 가는 분위기 쪽에서 같이 봐야 될 것 같고요. 유가는 또 70달러대 안착은 못합니다. 그런 모습들이고 가스는 다시 반등하는 모습들인데 뭐 아직 반응성은 없고요. 그리고 또 원자재 가격들 좀 재미없다라는 쪽들이고 우리는 어제 이후로 계속 자리를 못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뭐 마이너스 17%에서 연장된 쪽이다 보니까 아직 뭐 그렇게 큰 뭐 어떤 타격들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번에 그러니까 구리 원자재 가격들 랠리가 펼쳐지기 전 가격대까지 내려온 겁니다. 구리가 그만큼 뭐 투기 수요가 빠졌다 이번에 정제 구리만 관세에 해당돼 뭐 한다라고 하면서 이게 생각보다 지금 반등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한번 또 구리 쪽에서 좀 강하게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추세적으로 꾸준히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제 생각에 역시나 시장은 경고를 주네요. 그래서 다시 아마 좀 시간은 좀 걸릴 것 같고요. 근데 그런 쪽에서 점진적으로 나오는 변화가 관세 때문에 나왔다라고 하는 거로끔 보여지고 있는데 이제 선물과 또 현물 차이가 좀 컸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괴를 좁혔다는 쪽들인데 그러니까 선물이 반응했던 게 내려오는 거고 현물은 그대로 유지가 돼 있고 하는
그런 현상이다라고 또 해석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뭔가 이렇게 또 급박하게 변화가 나오게 되면 왠지 마음이 찜찜하고 부담스럽고 괜히 이제 뷰가 좀 바뀌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직은 일단 그런 쪽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선물 쪽의 변화다 한쪽으로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또 저희 야간 선물이 이렇게 큰 폭으로 변하는 적이 별로 없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1%대 하락. 시작부터 조금 좀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겠네요. 그런데 요즘 보게 되면 시장에서 하루는 외국인들이 대거 선물 매수하고, 하루는 선물 대거 매도하고, 오늘은 대거 선물 매수하는 날이어야 되는데 퐁당 이렇게 되는데, 이게 만약에 또 그렇게 안 나온다, 혹시나 그렇게 되면 이게 또 변동이 커질 걸 예고할 때 많이 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외국인들 선물입니다. 선물이. 그래서 만개 매도, 만개 매수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이런 것들 별로 썩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물은 매수가 들어온다. 이건 또 중요한 모습들이겠죠. 현물 매수는 또 꾸준히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는 또 현물은 사줘라 이런 느낌 쪽으로 이제 봐야 되겠죠.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지금 어제는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한 것 때문에 시장은 그래도 선방했는데, 요거 두 개 뺀다 그러면 나머지는 질이 상당히 안 좋은 모습들이죠.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제약회사들한테 약가 인하 관련된 쪽으로 서한을 보냈습니다. 니네 글로벌 제약사 약가 인하 안 하면 또 좀 관세부터 약간 좀 직접적인 보복이 들어갈 걸 쪽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그런 내용들이고, 좀 얼음장을 놓는 모습들이고, 그리고 또 중국과 관세 현정에 대해서 지금 아직 잘 되고 있다 그러는데 연장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말을 못하고 다음 주가 그렇죠. 그런 모습들에서 일단 시장은 조금 좀 걱정이 들어갔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네, 최근에 잘 나가게 되면 뭐 어떤 이유를 간에 조정이 나오는 게 시장의 특징이죠. 이런 변화였고, 러셀이 제일 많이 빠지고 시장이 위축될 때는 항상 중소형주가 먼저 흔들리죠. 게다가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요즘 좀 달렸어요. 한 3%대 하락합니다. 이게 좀 부담이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내용들 잠깐 볼까요? 개인 소비 지출 관련된 쪽에서 증가는 했는데 물가 상승을 고려한다? 그러면은 증가가 폭이 약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그게 뭐 썩 좋은 데이터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근원 PC 쪽은 0.16% 상승.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8% 올라갑니다. 물가가 다시 계속 떨어지다가 멈추다가 살짝 돌아가는 모습들이 지금 확인되는 거거든요. 왜? 다 아시는 것처럼 관세죠. 관세가 물가에 반영되기 시작. 이러면서 8월 이후부터, 그러니까 연준이 계속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지금까지는 관세 유예되다 보니까 물가가 그냥 그런 수준이었는데, 그래도 치료 관세율과 함께 올라왔다. 그렇게 되면은 어차피 10%는 기본 10%는 다 이어왔던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8월 1일부터 대부분 다 15%대나 그 이상으로 다 결정이 될 것 같다. 그러면은 당연히 관세가 오름에 따라서 물가는 오르겠죠. 근데 그거의 영향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차피 기업들이 다 커버를 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는 지금 동향으로 봤을 때는 물가가 오른 건 사실이겠죠. 근데 그거 가지고 물가 전혀 이상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그들이 과연 뭐 정상적이진 않을 것 같고, 그냥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잘 커버하느냐. 그러면 마찬가지로 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엄포를 넣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도 제약업계 인하해라 이런 식으로. 그러면 또 이렇게 돼서 관세 때문에 제품 가격을 올리려고 한다고 하게 되면 기업들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하겠죠. 자동차 업체는 인하 지금 장난하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결국에는 안 좋은 실적은 다 누가 안겠느냐 이런 것들로 실적에 대한 부담 이런 건 이게 앞으로의 좀 걱정인 거죠. 그렇게 봐야 될 부분들인데,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가 걱정이고, 그러니까 물가는 올랐어요. 그걸 누가 소화하느냐? 기업이냐 아니면은 소비자냐? 둘 중에 하나죠. 근데 기업이 소비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실적 안 좋아지는 거고, 소비자가 넘긴다라고 하게 되면 소비자가 비싼 가격 안 산다 그러면 Q가 하락하는 거고, 요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누군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누가 할 것이냐, 그러면서 고민이 쌓여 있는데, 근데 부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는 안 사면 그만입니다. 회피하면 그만이죠. 근데 기업은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부담한 거 일정 부분은 돌려야 되는데, 그걸 만약에 못 돌린다 그러면 뭐 해고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면 결국은 또 결국은 소비자의 소비 여력에 또 따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관세가 그냥 그들이 얘기하듯이 우리 이걸 통해서 수입이 얼마고 절마고, 그 눈앞에 있는 그거 조금만 거 때문에 큰 경제 시스템이 흔들리게 돼 있는데, 그렇습니다. 원래 좀 정책을 짜는 사람들이 앞에만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계속 또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대량 해고 자수가 급증했습니다. AI 도입, 관세, 경제적 불확실성. 이게 지금 다 경제를 바라보는 첫 번째 지금 포인트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해고자 수 급증한다. 요걸 가지고 만약에 이제 8월 달 이제 고용 지표부터 8월 조금 늦는 것 같고요. 9월 달 가게 되면은 고용 지표가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 그거를 바라보면서 지금 시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충격이 나오다 보니까 미리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거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긴 하겠는데 아마 그런 연결고리가 그렇게 강하게 들어오기까지 완전 여기서 만약에 경제가 안 좋아지는 것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한다는 쪽으로 가게 되면은 그 사이에는 벌써 뭐가 벌어지냐면 경제가 안 좋다. 경제에 대한 강한 충격, 그러니까 경제에 대한 충격을 시장이 받기 시작하겠죠. 그게 먼저입니다. 그런 다음에 연준이 금리나 이런 쪽으로 나가겠죠. 그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충격 뭐 아니면 급락 아니면 또 타격 이런 거 없었으면 좋겠는데 예. 하여튼 뭐 조짐은 그게 뭐 약간 썩뭐 완전히 그런 거 걱정하지 마 편해라고 하고 볼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살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우리 얘기는 경고성 멘트 아니면 그럴 가능성도 있으니까 혹시나 그렇게 되면은 준비는 하자 이런 쪽으로 제가 언급을 드린다는 거 조금 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약간 다 좋을 때 좋지만 언제든지 가능성을 생각하고 혹시 이게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항상 매매는 보수적으로 하려고 하는 편이죠.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관점들이고 시간 외로 또 종목들 잠깐 보게 되면은 다 실적 잘 발표한 거 넘어가겠습니다. 애플이 지금 아이폰 판매 중국 매출이 예상을 상회하면서 시간 외로 한 2% 상승했다. 기대가 전혀 없었는데 역시 애플은 애플인가 봅니다. 그래서 돌아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런 거 봤을 때는 애플이나 나머지가 좀 방어를 해주게 되면 시장이 좀 견디지 않을까라는 쪽들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고 아마존은 실적이 영업이익이 예상을 하회했다. 다음 분기 가이던스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에 3% 하락했다. 그러니까 애플이 방어하고 아마존이 빠진다. 이것도 뭐 그렇게 썩 좋은 모습들은 아닌데 지금 분위기는 그렇게 돼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보니까 반도체 쪽들은 차익 매물입니다. 요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인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분위기가 만약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가지고 미국 시장에서 뭐 큰 변화는 없는데 저희가 이제 신경 쓰는 거죠. 왜 그러냐면 다른 건 괜찮습니다. 다른 건 괜찮은데 이때 같은 경우는 괜찮아라고 보고 있다가 쭉 밀려서 계단식으로 밀려서 지금 중요한 지지권 쪽에서 딱 돼 있어요. 여기 이탈하게 되면 또 안 좋은 모습으로 갑니다. 저 밑으로까지. 그래서 이거는 지금 분위기는 좋지 않다라는 쪽에서 요거 지지를 해야 그 다음에 턴하는 모습들 이거 만약에 빠져버리게 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도 왠지 이게 지금 물론 시총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을 봤을 때는 3위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나오는 걸 볼 때 불편하죠. 메모리 업체들의 모두 흐름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 안쪽으로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부담은 부담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체크는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또 하나 반도체 장비주들이 많이 빠졌어요. 지금 어제 같은 경우 ARM 이렇게 13%대까지 하락하고 있고 게다가 또 나머지 종목들도 ASML 또 빠지고 나머지 종목들도 약간 그래서 아마 부담이 조금씩 더 되고 있다란 쪽도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퀄컴도 또 밀렸네요. 전반적으로는 지금 다 차이 오른 게 별로 그렇게 뭐 반도체 장비 쪽들이 좀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분위기는 장비주가 예전 같지 않다라는 쪽들이고 테슬라도 빠졌고 그리고 또 지금 분위기가 자동차 쪽들도 그렇게 썩 좋지 못하고 이런 분위기고 나머지도 양자 컴퓨터 뭐 그냥 그런 모습들이고 제약주가 또 별 재미가 없어요. 제약주 같은 경우 지금 노브노디스크 실적에 대한 우려 한번 딱 터지고 나자마자 제약주 비만 치료제 쪽은 좀 쭉 밀립니다. 저희는 버텨요. 저희는 버티는 것 같은데 미국 원래 출발은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버틴다? 일단은 뭐 좀 경고는 안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헬스케어 쪽들도 다 같이 좀 밀리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가 좀 나오기 시작하는 모습들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 비트코인 관련된 쪽들도 지금 SEC 위원장이 크립토의 시장을 공식 발표했다. 세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 다 아는 얘기들이긴 한데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것 같지만 여전히 시장의 반응들은 차갑다. 다 아는 얘기인데 라는 쪽이 있다 보니까요.
서클 인터넷 여전히 하락하는 모습들이고 거의 못 버티는 거죠. 예, 이런 거는 지금 예, 반등 시도했다가 약간 주춤한다.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고 나머지 코인베이스 네, 보니까 이거 좀 그러네요. 지금 시간외로 구독 매출 전망 하회 6%대 하락합니다. 본격적으로 하락을 이제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잠깐 볼까요? 오랜만에 보는 코인베이스. 예. 지금 지난번에 고점에서 요거 나왔을 때 이거 비중 많이 줄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쭉 흔들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어디서 사나라고 봤는데 6% 빠지다 그럼 여기까지 또 들어오겠죠. 이런 데까지 들어온다. 그러니까 특히 열심히 하겠다는 미국도 스테이블 코인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데 국내 쪽은 당연히 좀 어렵다고 봐야 할 것 같고 이거는 이제 만약에 코인베이스를 본다 그러면 한 350달러 그 밑에부터는 이제 자리를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직 예, 분위기는 그렇게 썩 좋지 못하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런 쪽에서 지금 미국 시장 동향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썩 좀 그렇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국내 증시 동향은 일단은 어제 나왔던 흐름들로 봤을 때는 아니 우리 관세 쪽 하는데 왜? 라고 했을 때 관세 해결 잘 했는데 왜? 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몰랐어요. 최근에 이렇게 쭉 오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부담감이 그대로 나온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아직 거래도 좀 터집니다. 이런 상황 쪽에서는 약간 보니까 좀 음봉대 많이 터져요. 음봉대. 그래서 좀 기분이 좀 나쁜데? 라는 생각 좀 들고요. 예, 그런 쪽에서 일단 흐름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까지 패턴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갖춰놓고 쭉 올라가다가 해놓고는 그 다음 눌리면은 바로 또 턴하고 이런 과정이 나왔었는데 이게 만약에 그런 모습들이 안 나오다가 좀 위축된다 그러면 우리도 예, 지금 보여줬던 이런 박스권의 패턴이 아니라 레벨업된 박스권의 패턴이 아니라 넘어가려고 시도하다가 약간 주춤하는 이런 쪽으로 나오게 되면 또 조정폭이 길어질 수도 있다. 이런 쪽들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월봉에서 예, 지난번 고점 때 여기 3,300대 정확하게는 3,300인데 이번이 3,288 아이고 고기 조금 못 돌아오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월봉상의 고점대를 한번 이번에 관세가 마감되면서 좀 시원하게 돌파. 근데 솔직히 시원하게 돌파를 할 수가 없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갖고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저도 자동차 좋게 보다가 아닌 것 같아서 일단은 확 바꿔버렸던 모습들인데 이게 그러니까 뭐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2.5% 예, 그 기본 관세 이번에 12.5% 그러다 보니까 15%로 된 겁니다. 일본입니다. 예, 한국은 일단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로였었어요. FTA 때문에. 그래서 FTA 덕분에 그러다가 이번에 타결 봐서 15% 똑같다고 하더라도 차이가 있는 게 일본은 기존에 있던 것과 함께 12.5%가 연결되다 보니까 거기 15%라고 해서 다시 계산되는데 한국은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우리는 무관세로 가다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관세가 계속 유예되다가 이번에 15%딱 맞는다. 그러면은 이제 없던 게 맞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이제 여러 가지 계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25%대보다는 낫겠지만은 15%를 받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기업이 어떤 타격을 받고 어떻게 될지에 대한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대로 받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게 그러니까 결국 그거죠. 뭐 없던 게 뭔가 그래도 그만큼 낫다라고 하지만 잠깐만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좀 충격은 있겠는데 이런 쪽에서 반응하는 거죠. 근데 다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시장 관리 그렇다라는 것들 때문에 좀 짜증나고 답답하고 더티하고 예 그런 모습들이고 현대차 한번 잠깐 볼까요? 현대차 지금 분위기는 네 이게 뭡니까 이게 예 딱 또 분위기는 어디 맞았죠? 이렇게 딱 이번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현대차는 딱 그 근처만 가기만 하게 되면 저항이니까 일단 쉬세요 이런 모습들이죠. 이번에도 아이고 뭐 이렇게 빨리 달려오세요 쉬세요 이런 모습들이죠. 아주 정확하게 딱 꺼놓고 여기 들어오고 예 넥스트레이서는 신나게 움직이다가 그냥 두드려 참 그래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아직 뭐 이탈은 안 했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되게 되면은 보통 여기까지 또 들어옵니다. 이 장기평까지 또 들어와서 나 좀 쉴게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바로 반발배가 들어갈 정도로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뭐냐? 없습니다. 솔직히 지금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여기까지는 열어놓고 봐야 되겠죠. 20만원대 또 중반 정도까지는 열어놓고 보는 게 낫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일단 준비했다가도 뭔가 이상한데 그러면은 예 날려.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한국 시장이고 거기다 또 대응하는 측면이고 근데 그거죠. 이거 보세요. 분봉 볼까요? 분봉 보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돌린다? 어렵죠. 적어도 여기 22만원대 깨질 때는 이게 뭔가 좀 이상하구나. 이쪽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왜냐면 이런 중요한
저항선, 지지선, 지지선을 다 깨버렸습니다, 한 번에. 그리고 거기 못 돌아와요. 그러면, 이게 조금 시간이 걸리겠구나라고 해석하는 게 더 낫다고 봐야 되겠죠. 그게 나오는 패턴들이다. 근데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렵네요. 예,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뉴스 가지고 몇 개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게 되면요. 일단, K라면 미국 관세 15% 확정. 오히려 이러다 보니까 주가는 올라오네요. 그래서 미국에서 가격을 인상한다라는 쪽으로 나오는데, 아직 라면이 미국에서 물가와 관련된 쪽에서 주류가 아니다 보니까 그게 큰 상황은 없다고 하더라도 침투해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이렇게 봤을 때 가격 올리네 라고 하게 되면 조금 좀 그런 모습들이겠죠. 그렇긴 하지만 일단은 가격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기업은 다 그렇죠. 어떤 식으로든 가격을 회피한다. 아까 그 얘기 꼭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 그러면은 뭘 또 쥐어짜야 되겠죠. 근데 쥐어짤 게 뭐가 있나? 근데 거기다가 현지 공장 증설 여기도 지금 증설에서 좀 시간은 걸릴 텐데, 근데 증설 다 해놨더니 트럼프 대통령 이제 끝났더라. 그러면 또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죠. 그런 쪽에서 아직은 지금 나오는 분위기는 그렇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비재 쪽들이 이번에 7월달에 되게 약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관세 확정되고 그러다 보니까 수혜가 어디냐라고 이렇게 수혜보다도 눈치를 막 보다 보니까 이런 소비재 쪽들이 관세 확정이니까 이젠 그래도 잘하던 것들이니까 그러면서 화장품 반등하기 시작하고 이미용 기기도 다시 고개를 살짝 드는 것 같고 거기다가 또 엔터 쪽들도 돌아오고 이런 쪽의 변화가 나온다라는 것들은 일단 또 눌렸던 거에 또 다른 변화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돌아가는데 추세적으로 탄력적으로 가겠느냐, 이거는 또 관세 여파가 어떻게 들어올지를 또 눈여겨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진짜 실질적으로 Q에 대해서 판매량에 대해서 영향을 끼치는지 이것도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시장이 좀 눈치를 볼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신고가를 팍 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눈치 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적하고 눈치 보겠다 이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요겁니다. 어제 이거 지금 시장에서 글로벌 텍스프리 글텍프 이게 시간에 급락이 나왔었는데 넥스트레이드에서 이 뉴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제 개편 가지고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가뜩이나 저희 주식하시는 분들 심기가 불편한데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좀 세제 혜택을 줬던 쪽들, 그러니까 약간 좀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세제 혜택을 줬다든가 아니면은 조금 좀 지금까지 감세라고 하는 것 표현보다 이제 원상 복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런 쪽에서 말은 증세죠. 예, 그런 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나오는 여러 가지 여파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 지금까지 성형 피부 미용 쪽에서 부가세 환급을 해줬던 부분들을 종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외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지 않느냐라는 쪽인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해당되는 게 이런 부가세 환급과 관련된 업체가 이제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거고, 두 번째는 이미용 관련된 쪽들, 이쪽들도 지금 2월 통해서 부정적으로 볼 것이냐. 일단은 한국에 와가지고 비행기 티켓 사고 여기다가 성형이나 피부 미용 한다고 해서 돈 쓸 정도면은 요거 부가세 환급에서 들어오는 것 부분 생각하게 되면 많아봐야 5에서 10만 원 정도 이렇게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요. 그럼 이 정도 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거 못 받으니까 나 한국 가서 피부 미용, 이미용 안 할래라고 할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고 보게 되면 그 정도 소득 수준 되는 사람들이 한국에 오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향은 없는데 요거는 악재입니다. 이건 악재예요. 근데 글로벌 텍스프리 저희도 최근 들어서 이렇게 눌림목 받고 이렇게 와서 좀 돌아가나 싶어가지고 관심 줬다가 예, 타격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금액이 큰 건 아닌데 약간 요만큼 한번 또 트레이딩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저쪽에 들어갔다가 들어와서 게다가 보면은 한번 볼까요? 반성 잘못한 거는 잘못한 대로 또 체크를 해야 되다 보니까 패턴은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중요한 자리 쪽에서 돌리고 또 돌리고 이번에도 또 거의 비슷한 자리에서 돌리는 과정 쪽으로 딱 보아서 했는데 당했네요. 당했으면은 일단 중요한 지지권 이탈하고 여기까지 이탈하더라고요. 지금 아마 시가전에서는 아마 이 정도까지 좀 들어온 것 같은데 일단은 5,000원대 이상으로는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일단 이런 부분들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하게 되면 이거는 정리 또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악재긴 악재죠. 한 번씩 글로벌 텍스프리가 이런 식으로 나와서 아무튼 좀 죄송하고요.
다시 다른 종목으로 만회 기회를 찾겠습니다. 예, 만회 기회, 만회, 발음도 안 되네요. 예, 만회 기회는, 예, 또 할 수 있습니다. 아자!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삼성전자 쪽에서 또 콩콜 나왔는데, 이번에 되게 콩콜 내용들이 공격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예전에 분위기와는 좀 다르게, 우리 뭐, 한다, 라는 쪽으로 나오는데, HBM3 판매량 늘릴 것, 아직까지는, 예, 뭐, 엔비디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들어가는 브로드컴, 예, 쪽에서, 예, 계속 나오고, 아마 이렇게 하게 되면 에이직 쪽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를 좀 더 늘릴 것이다. 이렇게 공격적으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는 매출 비중 90% 후반대로 갈 것이다라고, 노력할 것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지금 할 것이다라는 것보다. 예, 근데 항상 콩콜도 중요한 게 다 기업들이 얘기하는 게 자기 목표치를 얘기하는 게 있고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개연성을 더 얘기하는 것 같고 아니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쪽으로 얘기 단정적이지만 얘기하는 게 있고 그런 쪽인데 이렇게 들어보게 되면 목표를 얘기한 겁니다. 삼성전자는. 그래서 기대감을 좀 키우는 건 맞다. 그래서 근데 톤이 바뀌었다. 라는 쪽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자신감을 이제 좀 보여주나라는 쪽에서는 네,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런 쪽 이것도 보니까 HBM4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우리 원시 D램 예, 이쪽에 대해서 예, 들어갔고 수율 많이 잡았기 때문에 이거 진행하는 거 이상 없다. 벌써 고객사가 누구냐면 엔비디아겠죠. 거기다에 퀄테스트 지금 진입한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뒤늦게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시작에서는 삼성전자가 그래 맞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감을 붙는데 중요한 거는 네, 삼성전자가 최근에 제가 그런 얘기 좀 드렸었죠. 005930 예. 지금 약간 72,000원대 이상으로 들어가게 되면 저항을 받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나오는 요 저항대 지난번에도 한번 잠깐 그랬었지만은 요 저항대 들어오게 되면 올라오는 속도가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 같은 무겁고 큰 종목들은 저항을 받습니다. 이거 한 번에 돌파해서 쭉 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주식하면서 느껴본 바로는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 기준을 볼 때 아까 현대차도 보셨잖아요. 그 자리가 닿기만 하면 빠져요. 이번에도 거의 비슷합니다. 들어오기만 하게 되면 일단은 좀 흔들릴 수밖에 없죠. 이게 중소형주는 뭐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그냥 탁탁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대형주 시가총액 한 100위 안에 있는 종목들은 거의 예, 큰 변화 없으면은 거의 5천회 외 한 10% 안쪽으로까지 네, 가게 되면 흔들리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은 단기 이제 테스트 나오겠죠. 요거마저 이탈된다 그러면 조금 더 쉴 거고요.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6만 뭐 7천 원쯤 예, 이렇게 요 정도쯤 6만 8천 원대쯤 되네요. 6만 8천 원대쯤 다시 쉬었다가 거기서 확인받고 다시 올라가겠죠. 그런 쪽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오늘 당장 그냥 다 됐고 그냥 이 부분에서 바로 턴해서 위쪽으로 쭉 갈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수급에 따라 달린 거지만 지금은 72,000원대 부분과 또 이걸 잘 보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월봉상으로 월봉상에서 그래요. 지금 월봉상의 저항은 한 75,000원대 부분에 가면은 다이렉트로 가긴 좀 부담스러워요. 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주봉은 이제 돌파 다 했기 때문에 일단 기다리는 건데 여기 이 자리 72,000원대부터도 여기도 저항이에요. 라고 하는 자리를 또 과거에서 패턴으로 좀 보여주는 것 같고 이런 자리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고민은 좀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그렇게 되면 좀 쉬었다가 갑자기 왜 이러죠? 예, 쉬었다가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좀 체크를 한다는 게 지금 나오는 모습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오늘 거기다가 반도체 쪽들이 그렇게 썩 분위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아마 조금 쉬는 느낌이 날 수도 있겠다. 그쪽에서 속도 조절은 나온다. 그렇게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게 되면 오늘 또 수급 관심 쪽으로 봤을 때 조선주 다 좋은데 예 아마 추세적으로 강할 겁니다. 근데 추세적으로는 지금 단기적으로 따라가야 될 자리냐 아닌 것 같습니다. 어제 보니까 HD 현대마린 엔진도 실적 발표했는데 자리 보니까 지금 쪽에서는 실적 좋게 발표하고 밀리죠. 왜 그러느냐라고 봤을 때는 그거 같아요. 지금 HD 현대마린 또 할까요? 예 조선의 심장은 엔진 예 이거 그래서 계속 보는데 갈 땐 좋습니다. 갈 땐 좋은데 한번 이제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실적 발표 나고 그렇게 되면은 약간 좀 조정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딱 어디 조정받았냐면은 오른자리 쪽에서 딱 조정받았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때는 뭐 부담 없는 비중 가다가 조정 나온다 그러면 또 사면 됩니다. 그런 쪽에서 약간 다들 많이 떠 있기 때문에 이격에 대한 부담들도 좀 있다.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아마 이런 것들 좀 지금이라도 사요라는 자리는 아닌 것 같고 갖고 계신 분들의 영역 그 다음에 다음 그냥 이 정도 가지고 충분히 갔다가 또 다음에 조정 나오게 되면 사볼게 이렇게 되는 게 더 맞지 않나 이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남북 경협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뭐 뉴스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또 이런 얘기 나오고 얘기 안 나온다 그러면 또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플레이하는 종목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그나마 현대 엘리베이터가 제일 매매하기는 좀 묵직하게 안정적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보고 이 회사 그냥 그래도 본다고 하더라도 배당 수익률 6.8% 왜냐면 대주주가 담보대출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배당 많이 줘요. 네, 그런 쪽인 것 같고 그런 흐름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엔터주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했다. 그런 쪽으로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한번 좀 체크를 해 주시고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8월달 시장 기대와 희망이 교차하는데 일단은 지금 좀 또 불확실성은 아직은 뭐 그렇게 끝난 거 아니기 때문에 또 변동성 커질 수 있다. 염두해 두고 오늘 같은 장 또 화이팅 하실 기원하면서 네 8월도 같이 멋지게 시작을 하시는 걸로 보시죠. 좋아요, 구독,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내일 토요일이죠. 파워 수급에서 또 저녁 8시에 라이브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마치겠고요. 오늘 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